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책 나는 또 너를 만나 행복해졌다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학이불렴. 더 큰 만족을 원한다면 허기진 상태로 머물러라. 공자가 말하길 묵묵히 아는 것, 배움을 실증내지 않는 것,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 중에 나에게 무엇이 있겠느냐? 공자가 배움에 대한 3가지를 말하고 있다. 묵묵히 아는 것, 배움을 실증내지 않는 것,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첫 번째로 말한 묵묵히 아는 것은 지식을 쌓고 묵묵히 공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배움을 실증내지 않는 것이다. 문장에 쓰인 염은 고문에서 싫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가령 어떤 물건이 지나치게 많아져 귀찮고 싫어지는 상태를 염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배움을 실증내지 않는 것은 배운 것이 너무 많아도 실증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즉, 언제나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상태인 것이다. 세 번째,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자로와 같이 거친 제자는 특히 그렇다.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일이 더 고될 수 있다. 하지만 공자처럼 배움을 즐기는 경지에 오른다면 가르치는 것도 즐길 수 있다. 배움을 실증내지 않는 것과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끈기가 필요한 일이다. 공자는 자신이 성인을 만난 적이 없고 어진 사람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성인과 어짐의 경지는 너무 높아서 평생 노력해도 이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끈기가 있는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을 말한다. 배움을 실증내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끈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 사람은 하기 힘든 3가지 일을 공자는 어떻게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일까? 만족감을 억제하는 능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큰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만족지연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다. 만족지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큰 보상을 위하여 작은 보상을 뒤로 미룰 것인지를 결정하는 지연 선택을 하게 된다. 만약 더 큰 보상을 선택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만족 지연 능력은 생애 초기부터 시작되어 나이에 따라 속도를 달리하며 발달된다. 부모는 아이에게 힘들더라도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면 성인이 되어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 아이들은 대부분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만족 지연 능력이 높은 아이들만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족감을 지연하는 힘은 아주 중요한 능력이다.
일반 사람들은 배움에 실증을 내고 무언가를 가르쳐주면 당장 보답을 얻기를 원한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다면 사람들은 일을 쉽게 포기한다. 좀 더 큰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만족감을 지연하는 능력이 낮기 때문이다. 배움을 실증내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지기 때문이다. 공자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었기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다. 공자에게 배움은 인내해야 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배움을 인내해야 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느 단계가 되면 배움을 멈추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정규직에 취직하자마자 공부하지 않는 직장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공자의 행복한 사색. 순간적인 만족에 매몰되지 말 것. 우리도 공자처럼 묵묵히 아는 것, 배움을 실증내지 않는 것,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배움을 즐기는 공자의 경지에 다가가기 힘들다면 우리는 만족 지연 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만족을 미룰수록 인생의 선물은 더 커질 테니 말이다.